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토요일입니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 디렉토리 내에서 동남아 거주 한국인들을 살려낸 필리핀의 쌀파동 사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지만 대략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전 대통령인 아키노 시절에 필리핀에 갑자기 쌀파동이 왔었습니다. 왜 쌀파동이 왔냐 하면은 아키노 대통령이 필리핀의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개혁을 시작했기 때문에 갑자기 개혁이 진행되는 도중에 쌀이 막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도 막 나래비를 서서 쌀 배급을 받아야 되고 한국 사람들도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한국 마트에 가서 계속 먹던 그 중국에서 들여온 동북쌀이라는 쌀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쌀파동이 심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도 기다려봐도 쌀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국 그로서리 가서 그냥 돈 주고 사 먹던 그 쌀 이외에는 필리핀 현지에 있는 쌀 품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쌀은 떨어지고 할 수 없이 필리핀 시장에 가서 필리핀 생산된 쌀 중에서 가장 좋은 쌀을 좀 찾아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다가 먹어보니까 아주 좋은 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까지 그 쌀을 계속 사 먹는데 지금까지 사 먹었던 중국 동북에서 수입된 쌀이라는 그 쌀하고 밥맛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좀 난 듯한 느낌도 들고 할 정도로 품질이 좋은 쌀이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생산된 그런 쌀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쌀 문제가 해결되고 쌀 문제에 대해서 잊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한국 그로세리를 가서 보니까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도 안 들어왔다. 이런 답변을 듣고 그냥 또 그렇게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시내에 나갈 그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쌀 문제. 그러니까 필리핀에 쌀파동이 났을 때 아키노 대통령이 안심을 했던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필리핀 정부에다가 걱정하지 마라. 중국 정부가 원조로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키노 정부는 그 말을 믿고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쌀 재고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쌀을 보내주려고 창고를 열었는데 장부상에는 가득한 그런 쌀이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필리핀에 쌀을 보내줘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가득 차야 될 그런 쌀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필리핀 정부에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정이 생겨서 쌀을 못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필리핀 정부는 그때부터 부랴부랴 태국, 베트남 이런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긴급하게 쌀을 수입해서 정부미로 배포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서민들은 길에 나래비로 줄을 서서 쌀 배급을 받아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확인이 된 것이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계속 사 먹었던 그 쌀이 사실은 중국서 수입된 그런 쌀이 아니라 가짜 봉지에 포장됐던 가짜 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중국에서 그런 종류의 쌀이 수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산된 쌀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아주 비싼 가격으로 수십 년 동안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핀 쌀파동 이후로부터는 이 쌀이 자취를 감춘 겁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제가 베트남에서 제조업을 할 때도 그 쌀을 사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만 해도 벌써 몇십 년인데 아주 오랫동안 동남아에서 살던 한국 사람들은 다
다 그 쌀을 사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만 그 쌀을 사 먹은 게 아니라 동남아 일대 전체에서 똑같은 특정 상표가 붙은 그런 봉지 20kg 쌀, 20kg들이죠. 그런 봉지 쌀을 사 먹은 겁니다. 어찌됐든 필리핀 쌀파동 덕분에 가짜 쌀을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사 먹었던 그런 억울한 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필리핀에서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그 쌀이 지금 공급이 안 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한국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전체를 상대로 그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중국 글씨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정작 범인이 누구다 이런 거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수사 당국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은 뇌물을 먹고 적당히 넘어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범인이 누구다 그런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쌀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대타로 나온 쌀도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쌀이 동남아에는 없다 이런 거를 알고 한국 사람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한국 쌀과 비슷하게 그렇게 배합을 한 거죠. 싸구려 쌀들을 모아서 섞어서 했겠죠. 그래서 비싼 값으로 수십 년 동안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랄했던 그런 행위들이 바로 필리핀의 쌀파동 덕분에 끝이 난 것이죠. 물론 필리핀 국민들이나 필리핀 정부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쌀파동 문제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이치란 게 그런 것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런 말이 있듯이 못된 짓을 한 그 끝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회를 먹으면 싸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다 회를 먹으려면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떻게 횡포를 부렸냐면은 고기를 딱 찍으면 그 고기를 무게를 단다는 그런 명목으로 저울에 얹어놓습니다. 저울에 얹어놓을 때 고기를 손으로 누르는 거죠. 손으로 누르면 당연히 저울 눈금이 더 내려가서 몇 킬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풍류를 취해 오다가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특수 카메라로 그걸 찍어가지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는 바람에 많이 잡혀왔죠. 이렇게 모든 못된 짓의 끝은 그런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동남아 다른 나라, 필리핀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시는 분들이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먹었던 그 초록색 비닐 봉다리에 드는 20kg짜리 그 쌀 포대를 보시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런 쌀 포대를 좀 찾아서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은 이렇게 범죄자들과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그런 위원회 같은 데하고 다 딜을 해가지고 다 감춰놓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쌀만큼은 그 나라에서 파는 그 나라 상표로 고급 쌀을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찰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찹쌀을 좀 섞어서 넣으시면은 딱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인데 요즘은 중국이 어떻게 당하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서 물건을 수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싸구려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포장을 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붙여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정말 세상 참 무섭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추천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